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영종국제도시에는 크게 3곳의 복합 리조트 개발이 추진됐죠. 파라다이스와 인스파이어 2곳은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추진된 미단시티 복합 리조트는 공사가 4년 넘게 멈추면서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인천시는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관광 레저 복합단지의 주거 기능을 강화한 정주형 주거단지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750실 규모의 특급 호텔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골조 공사가 멈춘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공정률 약 25%까지 진행하다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공사가 멈춘 건 지난 2020년 2월부터 당초 중국과 미국 기업이 합작법인을 세워 사업을 추진했는데 미국 업체가 이탈했고 이후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공사마저 중단됐습니다. 4년 넘게 개발 사업이 멈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결국 지난 3월 사업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선 국내 최대 방치 건물이 될까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인천시는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관 건축은 또 다 조성을 해놓고 이런 상태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해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건 이제 사업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TF를 지금 만들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공사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협의체는 현재 미단시티 신규 사업자 발굴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특히 미단시티의 개발 콘셉트를 기존 관광 레저 복합단지에서 주거 기능을 강화한 정주형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청과 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사업 부지 제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경인전철을 포함해 다양한 철도 지하화가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최장 3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비 기간만 30년, 건설 기간은 최대 4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철도 지하화 작업을 도시를 새로 만드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균형 발전입니다. 특히 부동산 상승 우려가 높은 지역, 지금 특히 용산, 여의도권이 안 그래도 지금 비용이 비싼데 여기까지 지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천정부지로 부동산 지가가 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울 시내 국가철도 구간 71.6km의 지하화 사업비는 추정 금액만 약 32조 6천억 원. 천문학적 금액을 지상부 개발 수익으로 메꿔야 하는데 현재 허용된 용적률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설물을 지하로 내려야 되고 굉장히 큰 대공간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산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확보를 하려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울이 쓰고 있는 300%, 400% 가지고 택도 없을 것이고요. 최소한 1000% 이상의 용적률을 줘야지 개발 이익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기간 많은 후보들은 단순히 지하화만 내세웠을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다수 선로가 이미 많은 노선과 겹쳐 있어 전체를 지하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청량리역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노선수도 엄청나게 많고 하다 보니 그 밑에 엄청난 대공간이 돼야 될 거고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연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비용 마련을 위한 법 개정부터 도시를 새롭게 설계하는 차원의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최근 제정된 특별법으로 이제 첫 발을 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화 사업은 완성 후 철거가 불가능한 만큼 200년,
300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콜밴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물론이고 개인 차량까지 영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실태가 어떤지 구혜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검은색 승합차에서 트렁크에 실린 짐들을 내려주고 손님들을 배웅합니다. 콜밴 영업을 하는 건데 번호판이 하로 시작하는 렌터카입니다. 또 다른 차량, 기사가 차에서 내려 손님을 배웅하며 짐까지 공손히 내려줍니다. 역시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입니다. 정식 콜밴 허가를 받은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이지만 이 차량은 콜밴 영업을 할 수 없는 흰색 번호판입니다. 근데 렌터카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네. 아니면은 계약서 같은 건 안 쓰셨어요? 그건 친척인데 뭐 데려다 주는 거지. 이번엔 도착장 입구를 살펴봤습니다. 외국인들로 보여지는 단체 관광객들이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검은색 승합차가 오더니 짐들을 싣고 손님들을 태운 뒤 떠납니다. 그런데 이번엔 렌터카 차량도 아닌 일반 개인 차량 번호판입니다. 콜밴 업계는 이 같은 불법 운행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 들어와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그 조선족들이 운전을 하고 조선족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차량들이 시장의 가격이나 질서나 이런 거를 거의 좀 파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점차적으로 막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일일이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죠. 이날 취재진이 2시간 동안 목격한 불법 콜밴 차량만 50여 대. 코로나19 국면이 끝나고 공항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불법 콜밴 영업은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공항에서 불법 콜밴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직접 이용해봤습니다. 렌터카를 불렀는데 일반 차량이 오는가 하면 요금도 정상 콜밴보다 4배나 더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여객 자동차 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콜밴 이용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직접 예약을 시도해봤습니다. 탑승 일자 등 조건을 입력하자 5분도 안 돼 차량 기사들이 속속 견적을 올립니다. 렌터카 번호를 가진 불법 콜밴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에 등장한 차량은 예약한 렌터카도 아닌 개인 차량이 등장합니다. 34km 거리를 운행하는데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합법 운영되는 콜밴보다 4배나 비싼 요금입니다. 번호판 색깔이 노란색이 아닌 이유를 묻자 엉뚱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연합이 있어요, 연합이. 트럭 연합처럼 네. 저희도 2차 연합이 있어요. 노란 넘버는 그 일반 16인승 이상 차고요. 이거는 관광에서 봤어요. 관광에서. 노란 넘버는 16인승 이상. 아니면 2차로 따지면 16인승 이상. 아니면 그냥 택시 넘버. 아니면 하는 그 렌트 넘버. 2차는 번호까지.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이 차량 용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자가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2차 4대 있습니다. 2차 1대, 일반 15인승 3대. 생각보다 불차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쏘고. 탑승 후 40여 분 만에 공항에 도착한 불법 콜밴. 인천공항공사 단속반이 차량을 덮칩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여객 자동차 운송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를 입건한 경찰은 차량을 압수하는 한편 추가 혐의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BTV는 얼마 전 불황아 보호를 이유로 아동들을 섬에 강제 수용해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한 선감학원에 대해 심층 보도해 드렸는데요.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피해자 13명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먼저 판결 내용을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다. 일제가 세운 아동 수용소인 성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성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재판부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법한 아동 수용 행위를 국가경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는 성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가 산정한 위자료는 수용기간 1년간 5천만 원, 수용기간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적게는 2,500만 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모두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면서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41년 경기 안산시 성감도에 세워진 아동수용소 성감학원. 1982년 문을 닫기까지 40여 년간 4,600여 명의 아동들을 구금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했습니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로 인정했고 피해자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여 건. 이번에 국가 배상 책임이 처음 인정되면서 다른 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어린 시절 폭행과 인권 유린은 물론 교육 기회조차 박탈당했는데 그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성감학원 사건에 대한 아동 인권 피해를 인정하고 1년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판결. 성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정부와 경기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재판장님이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부분과 경기도가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 규모에 대해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국가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보상 금액은 한 명당 8천만 원 수준. 삼천교육대 사건도 보상 규모가 비슷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성감학원 피해 보상은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도 박탈당했는데 이런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피해자들은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초중고 이렇게 좀 배워야 될 나이에 거기서 온갖 인권 유린과 노동과 그런 거에 해다가 이제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구타라든가 엄청나게 폭력이 심했었고 1년 단위로 5천만 원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지 같은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년 전 성감학원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이 또다시 국가로부터 이런 인권 침해가 자행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 전체 수용시설 사건 피해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대한 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불황화 말소 정책에 의해 어린 시절 성감도에 끌려간 피해자들은 총 4,700여 명.
이 중 진화위로부터 공식적인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230명으로 전체의 5%가 채 안 됩니다.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이 노선 결정을 두고 해가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는 정부가 인천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자칫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인천시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G 헬로비전 김진재 기자입니다. 최근 인천시 홈페이지에 열린시장실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정부의 5호선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인천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게 되는데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2,000명이 넘는 주민이 공감했습니다. 올 초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노선 연장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재안은 서울 방화역에서 시작해 김포 풍무역과 인천 내 2개 역사를 거쳐 김포 감정동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당초 경제성을 근거로 김포시안을 주장했던 김포시는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시는 원당 분로 등 원도심을 통과하는 인천시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합의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1년 넘게 표류하자 점차 사업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최근 자체 투표를 통해 정부 중재안 수용으로 입장을 정한 뒤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안이 좋다는 건 다 알지만 그래도 이 무산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강이 제시안이라도 받아들이라는 그 주민들의 뜻으로 청년내 이사진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인천시 유정복 시장, 김포시 김병수 시장 이 세 분만 결단을 해서 여러 주민들이 편한 노선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편 정부의 인천시안 수용을 요구하던 인천 원당 불로동 주민들은 최근 감사원에 대광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대광이가 인천시안의 역사 이용 수요를 수혜 인구 대비 낮게 산출해 김포시에 유리한 노선 결과를 도출했다는 게 감사를 청구한 주요 취지입니다. 인천 내에서도 주민 간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온라인 열린시장실 제도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중 답글이나 동영상, 현장 방문의 방식을 통해 5호선 연장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BTV는 방송 후 지역의 변화를 전하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천 중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엘리베이터가 2주 넘게 전면 중단되면서 주민 600여 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드렸는데 다행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당초 엘리베이터가 다시 운행되려면 빨라야 2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알려지면서 다행히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요. 정부가 조건부로 임시 운행을 허용하면서 주민들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의 한 아파트. 푹푹 찌는 무더위에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은 계단 손잡이와 벽을 짚어가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계단을 잠시 오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이제 4층 올라온 것 같은데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10층. 얼마나 힘드세요? 말도 못하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파트 8개 동 승강기 24대가 모두 가동을 멈춘 건 지난 5일부터 정밀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음식 배달은 물론 택배가 끊겼고 계단을 이용해야 해 장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무더위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특히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지 16일 만에 주민들은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21일 오후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중구와 배준영 국회의원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폭염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운행을 허용했습니다. 2달 안에 안전부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기술자를 배치하는 조건으로 임시 운행을 하기로 한 겁니다.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더는 게 또 국가와 우리 지자체가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또 저희가 안전진단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행하도록 할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운행되면서 주민 600여 세대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당초 재가동까지 빨라야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어떻게 지내야 하나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금 오면서 그러니까 참 평상시에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거를 못하니까 정말 되게 불편해. 저희도 젊은 사람이어도 불편하고 노인분들은 오죽하냐고. 너무 좋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층이지만 그래도 위층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주 흡족합니다 이제. 배준영 국회의원도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